기호 4번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유승민 5번에 걸친 TV 토론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이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를 해결할 대안을 가진 유일한 후보임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승민은 진정한 보수의 희망입니다. 원래 정운천 의원 전 농림부 장관이었고 키위 참다래 농사로 또 유명한 분인데 저번에 이제 불모지에서 당선이 됐는데 자, 저 그림에요. 해바라기를 들고 나와서 오늘 회견을 해서 화제가 됐네요. 그러니까 사실 MB 정부에서 농수산부 장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전주에 있는 완산을의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아주 끊이지 않고 노력을 했었고 결국 지난번에 이제 당선이 됐는데 네. 해바라기 자체의 의미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정치에서는 좋게 보지 않잖아요. 안 좋은 말이죠, 해바라기. 뭔가 이렇게 자신의 소신과 일관성이 없을 때 해바라기 철새 정치인일 때 권력의 해만 이렇게 쫓아서 다닌다는. 그런데 이제 해바라기를 들고 나왔는데 오늘은 일편단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들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만 바라보니까 이렇게 어떤 해석이 다를 수 있죠. 네. 해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그런데 이제 해 자체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해바라기도 움직이기 위해서 좀 다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본인은 좋은 의미에서 오늘은 그랬다고 그렇죠. 하죠. 예. 해바라기를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분이 호남 그것도 이제 전라북도 전주에 어떤 지역구를 둔 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지난번에 바른정당의 어떤 국회의원들이 탈당 선언하고 홍 후보 지지를 할 때도 일단 3일간의 여유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바른정당에 남아있는 것이 다음 총선에서도 본인한테 굉장히 유리하다.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민심 자체는 특히 자유한국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이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황영철 의원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나와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자유한국당 아직 힘들겠다. 친박 의원들이 그렇게 나서서 비판하고 다시 목소리를 내는 걸 들으면서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서너 명이 저 같은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극적으로 당선이 되면 몰라도요. 당선이 못 되게 되면 그 대선 이후 자유한국당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옛날에 친박 비박 갈려서 허구한 날 집안 싸움하고 막장 공천 무슨 파동 일으키던 그 시절의 새누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역사의 어떤 필립을 거꾸로 돌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친박 사람들은 친박 팔적 짜르네 마네 그런데 이제 거꾸로 이 사람들은 선별 복당 누구누구는 되고 누구누구는 안 된다 해갖고 그럼 또 요번에 복당 선언한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허구한 날 이제 당권 싸움 날 새는지 모르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걸로 가지 않겠나 이런 어떤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 반전은 역시 당내 인사들끼리의 다툼 이거보다는 유권자들의 어떤 목소리 또 후원금, 힘내라 유승민이 정말 돈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이틀 전부터 이틀간에 걸쳐서 온라인 입당 당원이 바른정당에 평소보다 50배입니다. 5배 아닙니다. 약 1,500명이나 들어왔고 후원금도 평소 20배 이상. 돈가뭄에 시달려서 파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일단은 이틀간 1억 3천만 원이 모였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대선 후보들로 나온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것 같아요. 20배에서 50배 높나요? 네, 정치적 판단 수준도 높고 특히 이런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아마 지난번 5차 토론인가요? 거기에서 자신의 시간 2분을 쪼개갖고 감동적인 연설을 한 거.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 TV를 본 많은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렸지 않겠느냐. 저런 정치인도 한 번은 키워야겠구나. 네. 참된 보수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기 길을 꿋꿋이 가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바른정당에 대해서 후원도 하고 힘을 실어줘야겠다. 본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손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꿋꿋이 나가겠습니다. 저 지금 손을 잡고 유권자와 이렇게 포옹하면서 우는 모습. 또 하나는 저런 유승민 후보의 그런 연설이라든가 그런 일관된 소신 그런 것도 많은 감동을 받았지만 지금 한국당이 하는 행태 그 사람들은 아무도 이런 대선 국면이 오기까지 그러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도 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저 13분이 탈당을 해서 다시 재복당을 한다니까 거기에서 가장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또 바른정당으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뭐 팔적이라는 분들이 나서가지고 벼룩도 낯짝이 있지 뭐 선별복당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한국당이라는 저 정당이 과연 일바로 반석이라도 네. 뭔가 성찰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뭔가 그 붕괴를 했다 할까 뭐 그런 점들이 아마 유승민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이렇게 전화위복 계기를 마련해 준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보니까 숫자가 13명 의원 탈당인데 1억 3천만 원, 의원 하나당 1,000만 원씩의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이순신 장군을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특히 문재인 후보는 유명한 말, 제조산하 해서 나라를 완전히 다시 만들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유승민 의원의 감동의 이분 속에도 이순신 장군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대목이죠. 들어보시죠. 저는 이순신 장군 생각합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다.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국민들께서 손을 잡아주시면 제가 이 개혁 보수의 길을 계속 가보고 싶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유승민 후보 어제 이 서울 유세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처럼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지지를 받았는데요. 자신이 이순신 같다 이런 얘기 지금 굉장히 호소력 있게 들리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저 표정이 갑옷을 입혀주는데 굉장히 좀 울음을 참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이 저 당시 어떤 상태였습니까? 해군이 거의 우리나라 해군이 전멸해서 거의 뭐 가망이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7천량에서 원균과 함께 이제 상당수의 해군력이 다 괴멸됐을 그렇죠. 때. 그런데 12척을 가지고 다시 전쟁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목숨을 걸고 나가는 그런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본인과 이렇게 오버랩 시키는 거죠. 결국 본인도 팔이 떨어지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겪고서 의원들이 다 본인을 등지고서 돌아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국민만 보고 마지막 남은 자기 힘을 다 불살라서 대선에 도전해 보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국회의원들이 철새처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도망간다면 국민이 도리어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유승민 후보에 대한 지지가 더 올라가는 것 같고 특히 저는 유담 씨가 우리 아빠 지켜주세요. 이 한마디가 사실은 국민들한테 호소력이 엄청나게 크다고 봐요. 아빠를 버린 정치권이 버린 우리 아빠 국민이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국민들한테 얼마나 가슴에 파고들겠습니까? 네. 그런 감성적인 접근 저는 이순신 장군의 저는 패러디 접근이 결국은 국민들의 지지를 더 끌어내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에겐 12척의 배가 남아있는데 유승민 후보에게는 딸 유담 씨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화제가 또 되고 있는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4번 유승민 후보 딸 유담입니다. 5월 4일부터 5일까지 사전투표 기간인데요. 국민 여러분 모두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전투표는 기호 4번 유승민. 밖에서 하루도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들어오셔도 집에 들어오실 때는 항상 웃으면서 들어오십니다. 정말 비록 험난하고 힘들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국민들이 알아주실 것이라 믿고 우리 끝까지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이번 대선전에서 부인보다 딸이 뜬 그야말로 이례적인 케이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 손편지입니다. 네, 힘들어도 외로워도 아빠니까 라고 하면서 저의 어깨를 다독여 주신 아버지가 유승민이다 라고 하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정치라고 하더라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 유담의 아버지이기보다 대한민국의 아들이자 아버지다 이런 표현 쓰면서 사진 올렸는데 그 화제의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를 지켜주세요. 자, 이런 거죠. 그 유승민 후보가 딸은 참 잘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유세를 그렇죠. 같이 다닌다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이번에 어떤 특히 이제 바른정당의 이제 12명의 어떤 탈당파들로 인해서 유승민 후보가 좀 재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뭐 TV 토론이랄지 저런 상황을 보면서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딸 자체가 굉장히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대선이 끝나고 난다 하더라도 혹시 다음에 이제 유승민 후보가 계속적으로 전진을 하게 되고 대선에 또 도전을 한다면 굉장히 딸이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유승민 후보가 굉장히 TV 토론에서 뭐 항상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권자 딜레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굉장히 똑똑하고 대통령 까면 되는데 표를 주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번 대선이 어떻게 보면 어떤 구도 속에 좀 유승민 후보가 좀 갇혀 있다. 당과 당의 구도, 선거 전체의 구도에 잡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합리적 보수라는 그런 또 따뜻한 보수라는 그런 거에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하더라도 네. 적어도 대선이 끝나고 나면 다시 국민으로부터 많은 재조명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보수의 아이콘도 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는 굉장히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할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고 교수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번 보면서 국민의힘이 참 유권자들의 힘이 저렇게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이 그렇게 들거든요. 보이고요. 그다음에 선거판에서는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에너지 중에 그 동정의 에너지가 발산이 되면요, 그거를 이길 만한 에너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바로 그 유권자들의 정서적인. 그렇죠. 그 동정의 같이 느낌을 갖는다는 그렇죠. 거죠. 짠하다 그거 아니에요. 네. 짠하다. 네. 짠하다 그게 굉장히 큰 힘인데 그러니까 우리 저 지역구 국회의원 한 사람들은요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지역구 가면 절대 하늘을 안 쳐다본다. 항상 좀 고개를 항상 밑으로 좀 눈을 좀 밑으로 깔고 다닌다. 네. 그래서 그게 땅바닥을 봐야 된다. 그렇죠. 그것도 이제 뭔가 좀 이렇게 그 짠한 그거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네네. 어떤 그 하나의 그 수법인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유승민 후보가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덕이 없다 이런 비판 받았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 가끔 들었는데 오히려 13명이 나가면서 유승민의 약점을 보완시켜주고 유승민에게 저런 동정의 에너지를 갖다 몰아준 측면이 그 국민들이 그런 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심상정 후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심 후보도 여론조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 이상부터 8%대까지 뭔가 약진의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진보 진영 후보 간에 특히 문재인 후보의 어떤 견제에 대해서 발끈했습니다. 먼저 그 계기가 된 얘기를 좀 하겠는데 심상정 후보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